저격 함정. 저격수는 적을 즉시 사살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혀 아군을 구하려는 적의 추가 병력이 접근하도록 유도한다. 부상당한 병사를 구조하려는 병사들이 필드에 나타나면 저격수는 이들을 차례로 제거하여 전장을 장악하는 전략이다. 일제 사격. 모든 대포가 첫 발을 동시에 발사하여 적을 기습하고 신속하게 제압하는 전술이다. 특히 해상전에서 유용하며 여러 발의 포탄이 동시에 낙하하면서 탄착군을 형성해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나 현대전에서는 크루즈 미사일이 이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차체 엄폐 사격. 전차가 언덕의 뒷면 경사나 기타 엄폐물을 활용하여 포신만 노출한 상태에서 공격하는 방어 전술이다. 적에게 최소한의 목표만 제공하면서 반격할 수 있지만 전차가 일정한 위치를 유지해야 하므로 기동성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공격 전환 시 전차 하부가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점진적 포격. 보병이 전진할 때 포병이 일정한 간격으로 포격을 이동시키면서 보병의 이동을 엄호하는 전술이다. 단순히 적의 참호를 직접 포격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며 적의 방어선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하지만 보병과 포병 간의 완벽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타이밍이 어긋나면 보병이 아군 포격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정력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사용한 고속 기동 전술로 기갑부대와 기동보병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공격력을 집중하여 적 전선을 돌파하는 전략이다. 단순한 정면 공격이 아니라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후방까지 침투하여 적의 대응 능력을 붕괴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전차, 기동보병, 공중 지원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효과적이다. 참호 폭스홀. 병사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어용 구덩이로 적이 가까이 접근했을 때 엄폐 및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개방된 부분에는 위장 처리가 되어 있어 적의 시야를 피할 수 있다. 독일군의 전격전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격 정찰. 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향해 사격을 가해 적이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전술이다. 적이 반격하면 그 위치가 노출되므로 이를 통해 적군이 매복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전술은 특히 밀림, 도시지역, 야간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불필요한 탄약 소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이 반격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면 정확한 정보 획득이 어려울 수도 있다. 단측 포위. 아군의 한 부대가 정면에서 적을 공격하여 주의를 끌고 다른 부대가 적의 측면으로 우회하여 후방을 차단하는 전술이다. 적의 보급로와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며 만약 성공적으로 측면 공격이 이루어지면 적군은 고립되어 저항력이 약화된다. 하지만 측면 기동부대가 적의 반격을 받거나 우회 기동에 실패하면 오히려 아군이 포위될 위험이 있다. 협공 전술. 적군이 정면 공격을 시도할 때 중앙 부대는 방어를 유지하고 양쪽 측면 부대가 넓게 퍼져 적을 감싸는 방식이다. 적을 양쪽에서 공격하면 전선이 늘어나 적군의 조직력이 약화되며 궁극적으로 적을 포위하는 것이 목표다. 이 전술은 기동성이 높은 병력과의 조합이 중요하며 측면 부대가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면 적이 중앙 부대를 압박할 위험이 있다. 사선 진격 전술. 전투 부대가 적의 한쪽 측면을 집중 공격하는 동안 나머지 부대는 사선 방향으로 천천히 전진하여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전략이다. 적군이 방어선을 재편성하기 전에 빠르게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공하면 적군의 전선을 붕괴시킬 수 있다. 이 전술은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강한 병력에게 효과적이지만 측면 공격 부대가 집중 사격을 받을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가짜 후퇴. 일부 병력이 의도적으로 후퇴하는 척하며 적을 유인하고 적이 추격을 시도할 때 반격하는 전술이다. 과거 몽골군이 이 전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으며 적을 유인한 후 기병으로 포위하여 섬멸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전술은 고도로 훈련된 병력에게만 효과적이며 훈련이 부족한 군대가 사용할 경우 실제 후퇴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역세기 전술. 중앙 부대가 후퇴하면서 적을 깊숙이 유인하는 동안 양측 부대가 전진하여 적을 포위하는 전략이다. 적군이 중앙 부대의 후퇴를 보고 추격하면 측면에서 강력한 공격을 받아 포위되기 쉽다. 그러나 측면 부대가 적절한 타이밍에 전진하지 못하면 중앙 부대가 고립될 위험이 있다. 티자 진영. 해상 전투에서 아군 함대가 적 함대를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전술이다. 이를 통해 아군은 전 함포를 활용할 수 있지만 적군은 전방포만 사용할 수 있어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하다. 이 전술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함대 전투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정확한 사격 통제와 포격 지휘가 필수적이다. 교대 엄호 사격. 전투 중 한 부대가 전진하는 동안 다른 부대가 엄호 사격을 하여 적군의 반격을 방지하는 전술이다.
특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서 효과적이며 전진과 어무를 번갈아가며 수행함으로써 아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매복 공격? 병력이 적에게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폐하여 대기하다가 적이 특정 위치에 도달하면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이다. 숲, 도시, 협곡과 같은 지형에서 효과적이며 공격 후 신속하게 이동하여 적이 반격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산발적 전투. 작은 부대가 적의 주요 병력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여 교란하는 전술이다. 이 전술은 적군을 피로하게 만들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특히 기동성이 높은 부대에게 효과적이다. 참호급습. 야간에 적 참호를 급습하여 경비병을 조용히 처치하고 내부적 병력을 기습하는 전략이다. 군집전술. 여러 개의 소규모 부대가 동시에 적을 공격하여 혼란을 유발하는 전술이다. 비행쇄기. 삼각형 형태의 부대가 적의 전선을 돌파하는 전술이다. 경찰의 폭동 진압 작전에서도 종종 사용된다. 순차 격파. 적의 병력을 분산시킨 후 개별적으로 격파하는 방식이다. 항공차단. 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목표물을 폭격하는 전술이다. 포위작전. 적의 도시나 요새를 포위하여 보급로를 차단하고 궁지에 몰리게 하여 항복을 유도하는 전술이다. 건물 침투. 건물 내부에서 안전한 이동을 위해 벽을 폭파하여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방식이다. 공중강습. 헬리콥터 등을 이용하여 병력을 적 후방에 투입하는 전술이다. 탱크 강습. 보병이 탱크에 탑승한 후 최종 공격 단계에서 하차하여 전투하는 방식이다. 사격 후 이동. 포격 후 즉시 위치를 바꿔 반격을 피하는 전술이다. 전진 사격. 보병이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사격하여 적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중앙 후퇴. 강한 적을 상대할 때 교대로 후퇴하며 전력을 보존하는 전술이다. 심층 방어. 적의 진격을 지연시켜 반격할 시간을 벌도록 설계된 방어 전략이다. 초토화 전술. 후퇴 시 적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파괴하는 전략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독일군에 대항하여 사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